올해 봄 연말에는 미국을 여행할 수 있을까 생각했던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CBC 뉴스의 새로운 보도에 따르면 8번째 국경 연장이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국경은 11월 21일 토요일까지 폐쇄 계획이었으나 크리스마스 전인 12월 21일까지 폐쇄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스틴 트루도 총리는 앞서 미국의 코로나 바이러스 사례가 더 안정될 때까지 양국 간 여행 재개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힌 바 있습니다. 지난 3월부터 폐쇄된 국경은 필수 상거래 유지를 위한 트럭 운송과 무역, 의료진 등 필수적인 업무 관련 이동만 허가하고 있습니다. CBC 뉴스에 따르면 공식 발표는 21일 전인 이번 주 중으로 발표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밴쿠버 연안 보건지역 한정, 이제 일반 성인들도 코로나19 각을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존 코로나19 검사는 약 20cm 정도 되는 면봉을 코 안쪽 깊숙이 넣은 뒤 긁어 분비물을 채취하는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이 검사 방법은 통증을 유발해 미성년자들이 받기 어려워 그동안 미성년자들은 각을 검사 방식으로 코로나19 검사를 해왔습니다. 11월 18일부로 어른들도 식염수 각을 검사로 통증 없이 간편하게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 방식의 검사는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는데요. 바로 검사 1시간 전부터 음식을 먹거나 마시거나 흡연을 하거나 양치를 해서는 안 됩니다. 식염수 각을 검사는 밴쿠버 연안 보건지역 곳곳에 있는 검사소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정의 진료실, 급성치료실 등 일부 환경에서는 기존 비강 검사를 실시하니 참고 바랍니다. 단 코로나19 집단 감염 사태에 노출되어 검사를 받아야 하거나 의사의 소견으로 검사를 받게 된 경우에는 반드시 기존 비강 검사로 코로나19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밴쿠버 시의회가 도심 내 도로 통행료 등을 포함한 기후 비상 조치 계획을 승인하였습니다. 도로 통행료는 2025년까지 도입될 계획입니다. 이제 밴쿠버시는 메트로 코어라고 명명된 다운타운 및 센트럴 브로드웨이 지역 통행료에 관한 가격에 대해 추가 연구를 할 계획입니다. 교통체증을 줄이고 도로 환경을 개선시키기 위한 도로 통행료가 도입된다면 노스쇼어 지역에서 라이온스 게이트 다리를 타고 넘어올 때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2022년 말 이전에 도로 통행료에 관한 여러 옵션 및 추가 권장 사항 등을 정하고 그때까지 다양한 공청회도 열 예정입니다. 밴쿠버시는 도로 통행료 롤모델로 싱가포르, 스톡홀름, 런던 등을 뽑았으며 도로 통행료가 도입되면 연간 순수익만 5천만 불에서 8천만 불 사이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트랜스링크 측은 도로 통행료는 전기차 수요가 늘면서 줄어들기 시작한 유류세를 대체할 수 있고 수십억 달러 규모의 스카이트레인 프로젝트 같은 지역 교통 개선 및 확장 자금 조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벌써부터 이를 반대하고 온라인 청원글이 올라왔습니다. 온라인 청원글에서는 제대로 된 조사 없이 진행되는 탁상행정이라며 해당 지역 비즈니스는 물론 세입자들과 거주들에게 큰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또 이러한 정책은 오히려 다른 지역에 교통체증을 야기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토론토에서 실내 식사는 현재 한동안 금지되어 왔던 조항입니다. 하지만 일부 지역의 식당들은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비상관리 사무소 총책임자인 토론토 소방서장 매튜 패그는 지난 주말 경찰관들이 적극적으로 점검에 나섰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지난 주말 조사된 80개의 식당과 술집 중 71곳이 코로나19 규제를 준수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남은 9개의 식당들은 이 규칙을 지키지 않고 있었는데요. 5개의 불법 실내 식당 영업을 개시했던 곳에는 벌금을 부과했으며 다른 4개의 식당에 관해서는 경고를 발급하였습니다. 건강보호 및 촉진법 22조에 따라 시행규칙을 따르지 않으면 하루에 최대 5,000불의 벌금을 물 수 있으며 사업체들은 하루 최대 25,000불의 벌금을 물 수 있습니다. 6월 27일부터 11월 10일 사이에 조사한 4,104개의 음식과 음료업소 중에서 약 9%인 376개의 업소가 규칙을 어기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이번에에도 산타클로스는 마을에 올 예정이지만 코로나19 전염병 때문에 조금 다르게 방문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올해는 산타클로스 오리지널 퍼레이드가 야외 퍼레이드 대신 2시간 황금시간대 특별방송으로 방영될 예정입니다. 116회를 맞은 이 연례 행사는 행진과 관중 없이 텔레비전으로 중계되어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한 보건과 안전 규약을 준수하면서 진행됩니다. 클레이 채터스 CEO 겸 회장은 CTV와 같은 파트너들과 함께 기회를 갖게 돼 감사하다면서 캐나다인들은 안전하고 책임감 있는 방식으로 수세대에 걸쳐 휴일의 일부였던 것을 올해도 즐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처음으로 저녁에 폐쇄된 장소에서 촬영된 것이고 정상적인 퍼레이드 해에는 할 수 없었던 모든 다양한 디자인 요소, 장식, 조명들을 캐나다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라고 기대감을 더욱 불러일으켰는데요. 퍼레이드는 캐나다 원더랜드에서 사전 녹화됐으며 12월 5일 토요일 오후 7시 CTV와 CTV2에서 방송됩니다. 이 스페셜은 CTV 미디어의 유명 인사인 멜리사 그렐로와 켈시 맥이웬이 주최할 예정입니다.
올해 퍼레이드에는 23개의 장식 차량이 행진을 할 예정이며 다양한 뮤지컬 게스트 공연과 연예인 출연도 함께 진행됩니다. 또한 퍼레이드는 시청자들이 광대 키트를 구매해 코스튬을 할 수 있는 홈 프로그램까지 기획했는데요. 시청자들은 집에서 광대처럼 돌아다니는 비디오를 찍어 보낼 수 있고 많은 참가자들 중 선발된 비디오들은 황금 시간대에 방영될 예정입니다. 또한 MLSE 재단과 CP24청 크리스마스 위시의 지원을 받아 크리스마스 복권 추첨도 제공합니다. 채터스는 이번 퍼레이드를 준비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잘 진행이 된 만큼 캐나다인들이 대유행 가운데에 휴가철에 즐길 수 있는 이벤트를 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코로나19 백신 개발이 막바지를 향해 가며 코로나19 대유행의 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내년부터 일반인들도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하지만 세계보건기구는 코로나19 백신이 나왔다고 해도 앞으로 최소 1년 동안은 마스크 쓰기 등 일상생활에서의 방역위생 조치를 계속해야 한다고 전망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백신 개발과 백신 보급은 또 다른 문제로 백신 개발이 완료되고 사용 승인이 떨어져도 보급화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때문에 마스크 쓰기, 사회적 거리 두기, 손 씻기 등의 방역 조치를 계속해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특히 미국과 유럽이 예전 일상으로 돌아오는 데까지 최소 1년 이상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아시아와 달리 너무 많이 퍼져 있고 백신이 보급되고 효과를 보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예측한 결과입니다. 실제로 코로나19 백신을 개발 중인 제약회사 화이자 역시 내년 여름에 백신 효과가 나타나고 겨울쯤에 코로나19 유행 이전에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리스테린 가그린으로 부르는 구강청정제. 입안을 상쾌하게 하고 충치를 줄이는데 도움이 되는 이 구강청정제가 코로나19 예방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카디프 대학교의 새 연구에 따르면 처방전 없이 살 수 있는 일반 구강청정제에 30초 동안 노출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사멸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아직 실제 코로나19 감염자를 대상으로 시험하지 않고 교차 검증을 거치지 않은 연구지만 연구진은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죽일 수 있다는 가능성이 발견되었다는 점에 있어서 고무적이라고 전했습니다. 카디프 대학 연구진은 지난 5월 코로나19 예방법에 가글도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었습니다. 실험에 사용된 구강청정제는 모두 세틸피리딘염 화물 수함을 0.07%에서 0.1%나 에탄올 23%를 함유하고 있으며 브랜드에는 리스테린 어드밴스 및 다양한 종류의 덴틸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해당 연구는 추가 임상 시험을 통해 코로나19 감염자가 가글을 했을 때 효과가 얼마나 가는지 등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20 미국 대선 결과를 불복하며 소송을 시작했으나 소송이 잇따라 기각되거나 취하해 대선 결과를 뒤집는데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일부 지역에 재검표를 요구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는데요. 위스콘신주의 경우 미화로 790만 달러를 내야 재검표를 할 수 있어 전문가들은 재검표를 포기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한편 미시간 주 디트로이트 개표 과정에서 수상한 행동을 목격했다면서 집계 결과 인증을 막아달라고 한 소송은 1심과 연방항소법원에서 잇따라 기각되었습니다. 이외에도 우편 투표 기한 연장, 개표 규칙 준수 관련 소송 20여 건 역시 기각되거나 패소해 대선 결과를 뒤집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핵심 승부처였던 펜실베이니아주 소송에서는 일부 투표 용지가 참관인 없이 집계되었다는 주장으로 개표 결함을 지적했는데요. 하지만 현재 트럼프 캠프 소송을 대리하는 변호팀이 줄줄이 발을 빼 승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관측됩니다.